안녕하세요. 스토리아트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 동국대 문창과 산문 기출 시제를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또 접근 방법에 대한 예시와 학생분들께서 주로 하시는 실수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동국대 문창과 2018년도 수시 시제는 다음과 같이 출제되었습니다. 소녀 또는 소년의 거짓말과 그 거짓말이 초래한 치명적인 결과를 모티프로 하여 산문을 쓰시오. 제목을 스스로 정해 첫 줄에 적으시오. 제시된 문제에 부합하지 않거나 표절로 판단되는 글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시제가 길기 때문에 우선 한번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시제가 누락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시제에 대해 접근해 보겠습니다. 소녀 또는 소년으로 인물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주체로 등장해야 하고요. 소녀, 소년이라고 주어지면 정말 막연하게 미성년의 주인공이라고만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거짓말과 중학생이 할 수 있는 거짓말의 양상이 다릅니다. 또 중학생이 자주 할 법한 거짓말과 고등학생이 흔히 할 법한 거짓말이 다르기도 하고요. 작문을 하시는 학생분께서 주인공의 연령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시면 인물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거나 연령대가 잘 잡히지 않아 캐릭터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이야기 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더라도 주인공의 연령대를 꼭 정확하게 설정해주세요. 거짓말이라는 키워드는 시제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한양여대에서도 거짓말이라는 시제가 출제된 바 있고요. 명지대 101장에서도 거짓말이라는 요소가 들어간 시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적합한 거짓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내 주인공은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대개 거짓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실 혹은 무언가를 숨겨야 하기 때문에 뱉는 것이므로 인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이 부분에서 학생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거짓말의 내용을 지나치게 사소한 것으로 설정한다거나 아주 단순한 해프닝 정도에 그칠 것 같은 거짓말을 만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이야기가 가벼워지고 주제의식을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짓말의 내용을 묵직하게 잡아주셔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묵직함이란 말의 내용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내용의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인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야 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험을 망친 학생이 자신의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주 일상적이고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상황이지 않나요? 예를 들어 A 소설에서는 그 거짓말을 이렇게 다뤄요. 수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모의고사 국어 등급이 5등급이 나왔어요. 학생의 부모님은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하는 사람이고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이 학생은 1등급이 나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학생의 부모는 그 사실을 듣고 기뻐하지만 거짓말을 한 학생은 자신의 거짓말이 발각될까 초조해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에서는 학생이 뱉는 거짓말이 소설적으로 매력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갈등의 양상이 단순해지기 때문이에요. 이 서사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부모님한테 발각되면 혼나는 거고 발각되지 않으면 무사히 넘어가는 거죠. 이 거짓말이 주인공으로 하여금 변화를 촉진시키거나 삶의 방향을 달라지게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갈 경우 독자 입장에서는 이야기에 깊이가 있다고 느끼기가 어려워요. 뒷이야기가 궁금해지지 않을 것이고 그저 단순한 해프닝을 다루는 서사처럼 읽히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B 소설에서는 거짓말을 이렇게 다룬다고 해볼게요. 수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모의고사 국어 등급이 5등급이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이 주인공의 부모님은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하는 사람이고 이 학생은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1등급이 나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이 학생에게는 삶의 깊숙한 곳에 결함이 있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가난한 집에 살았고 주인공의 부모님은 돈을 벌기 위해 할머니 집에 주인공을 맡기는 거죠. 이따금 연락을 주고받긴 했지만 이 학생은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자라요. 사랑받지 못하는 환경을 갖게끔 한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연민하기도 하면서 왜 이런 가난이 발생해야 하는 걸까 고민해왔던 주인공인 거죠.
그런 주인공이 아주 오랜만에 부모와 연락이 닿았고 그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자 5등급이 나온 성적표를 위조해 1등급이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부모를 보며 케어받지 못한 유년을 떠올리는 것과 동시에 거짓말에 속아 베풀어지는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이를 통해 자식에 대한 애정은 쉽게 붕괴되기도 한낱 사소한 거짓말에 의해 이어 붙여지기도 하는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A소설보다 훨씬 깊이가 생기지 않았나요? 이런 종류의 서사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가난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독자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게 돼요. 같은 내용의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인물의 결함에 거짓말의 내용이 얼마나 깊숙하게 닿아 있느냐에 따라 서사의 깊이가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거짓말이 시제로 나왔을 때 학생분들이 많이 하시는 또 다른 실수는 이야기를 감정의 영역에서만 다룬다는 거예요. 발각될까봐 초조해하는 모습, 혹은 거짓말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우왕좌왕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을까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들 그리시는 걸 봤습니다. 감정만 다루게 되면 이야기에 사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가벼워져요. 깊이 없는 소설은 감흥을 주기 어렵고요. 거짓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뱉게 된 원인도 깊게 파고들면서 나쁜 짓을 저지르는 인물의 내면을 심층적으로 설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 초래되는 결말이 열린 결말일 수도 있고 해피엔딩일 수도 있지만 새드엔딩일 수도 있어요. 항상 주인공은 선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인해 거짓말을 털어놓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시는 학생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인물들도 있어요. 또 악한 행동을 하지만 사정을 다 알고 났을 때 설득이 되는 인물들도 존재하고요. 인물이 반드시 선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반성하며 끝내는 결말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면 괜찮지만 자기적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매듭 지으면서 끝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동국대 2018년도 기출 시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주 최근에 출제된 시제는 아니지만 동국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서도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의 시제이니까요. 꼭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아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